우리는 끝에 가서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느 분야든 경쟁이라는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성적순 경쟁을 하죠. 대학 입시, 취업, 직장 내 승진, 심지어 유튜브 알고리즘까지 모두 경쟁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승자는 경쟁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피터 틸, 페이팔을 공동 창업하고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팔란티어라는 기업도 설립한 인물입니다. 그가 쓴 책 제로 투 원을 보면 흥미로운 메시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경쟁은 결코 현명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터 틸은 한때 미국 최고 법조인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서기직 면접에서 낙방한 후 전혀 다른 경로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업이라는 새로운 무대였죠. 만약 그가 면접에 붙었다면 아마 페이팔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And I think this, the word ape already in the time of Shakespeare meant both primate and to imitate. And there is this rather disturbing aspect of human nature where people are ape-like, sheep-like, lemming-like, unbelievably herd-like. And we're sort of attracted to doing things that other people do. We're attracted to compete for all these and compete the most intensely for things that often matter the least. There's a classic Henry Kissinger line about his fellow professors at Harvard, where the battles are so intense in academia because the stakes are so small. And you always think on one level you think this is a sort of a description of insanity. It's like, why would the battles be so intense if there's so little at stake? And so I do think we should always ask whether it really makes sense to try to go through the tiny, tiny door through which everybody's trying to cram through when there's a giant gate, perhaps just around the corner that no one is even thinking about taking.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승리 전략이라는 사실을요. 대부분의 사람은 1등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달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치열하고 필요하고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죠. 피터 틸은 말합니다. 진짜 성공은 경쟁하지 않고도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 중 하나인 배달의 민족을 떠올려보세요. 초창기에는 수많은 앱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배민채 같은 독특한 브랜딩,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며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경쟁을 이기기보다 아예 새로운 무대를 만든 겁니다. 토스를 떠올려보세요. 초창기에는 수많은 핀테크 앱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토스는 송금의 간편화라는 단 하나의 기능에 집착했고 이후 사용자 경험을 철저히 개선하며 시장에서 독자적인 포지션을 점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을 뚫고 이긴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경기장에 먼저 들어가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경쟁에서 벗어나 올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유행하는 트렌드를 따르고 인기 있는 형식을 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유행은 언제나 수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죠. 남들이 다 하는 걸 따라하며 결국 가격 경쟁, 조회수 경쟁의 수렁에 빠집니다. 반대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주제에 집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더라도 꾸준히 깊이 있게 다룰수록 그 영역의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영화 OST를 해석하는 걸 좋아한다면 누구보다 깊이 있게 음악적 맥락과 영화 속 장면을 해설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은 콘텐츠는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왜 이걸 좋아하지를 계속 탐구하는 것입니다. 취향이 단순히 재밌어서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통해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가치는 콘텐츠 전반에 녹아들고 사람들은 그 진정성에 반응하기 시작하죠. 같은 OST를 다뤄도 누군가는 영화의 스토리텔링에 집중하고 또 누군가는 작곡가의 삶을 조명합니다. 이 감각의 차이가 결국 경쟁 불가능한 고유성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너무 뒤처졌다고 느낍니다. 좋아요 수, 팔로워 수, 트렌드 반응, 그 숫자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몰입은 숫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몰입은 반복을 낳고 반복은 깊이를 만들며 그 깊이는 결국 신뢰를 만듭니다. 단기 조회수보다 장기적인 영향력이 더 강한 이유는 반복된 몰입이 진정성을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보는 사람이 없어도 반복해서 몰입하다 보면 콘텐츠가 진화합니다. 초기에 투박한 편집이 점점 다듬어지고 말투와 흐름에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그 몰입이 외적 평가가 아닌 내적 의미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몰입이 일정 임계점을 넘으며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넘어 비하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크리에이터의 에너지를 넘어 시장의 가치를 공급하는 창조자로 변화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세상에는 똑같은 옷, 똑같은 콘텐츠, 똑같은 화법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경쟁에서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을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하는 유튜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과학자가 된 개인적 이야기와 실패의 경험까지 함께 풀어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정보를 넘어서 사람 자체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란 건 타인과 다른 스킬셋의 조합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예컨대 과학, 글쓰기, 대중강연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모두 갖춘 사람은 그 자체로 복제 불가능한 조합이 됩니다. 이 조합은 타인의 벤치마킹으로는 결코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죠. 그리고 이 정체성이 브랜딩과 연결됩니다.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이 브랜드가 되면 소비자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구매하게 됩니다. 이는 마케팅을 넘어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Right? Like we get into this model of I must work for other people, work my way up the ladder. I must like do what that person is doing to make money. But really today in society, you get rewarded for creative work, for creating something brand new that society didn't even know yet that it wanted, that doesn't know how to get other than through you. So the most powerful money makers are actually individual brands, people like yourself or Elon or Kanye or Oprah or Trump, right? These are individual brands, eponymous name brands who themselves are leveraged, like you're leveraged. You have podcast media going out to everybody. That's leverage. The podcasts work for you when you sleep. They have knowledge that nobody else has, which is your knowledge is the knowledge of being Joe Rogan. I mean, who else is a UFC fighter and a commentator and a podcaster and a comedian and, you know, interested in all these things and knows all these people? Can't replace you. You just have a unique set of skill sets. So because of this unique, what I call specific knowledge, because of the accountability that you have with your name, because of the leverage that you have through your media, you're a money-making machine. I'm sure at this point I could make you start over tomorrow, wipe out your bank account, you'd be rich again in no time because you have all the skill sets. So once people have those skill sets, and the beauty is the way you've done it is you don't have any competition. There's no substitution. If Joe Rogan were to disappear off the air tomorrow, it's not like random podcaster number 12 would step in and fill that thing. No, it's just gone. So the way to get out of that competition trap is actually to be authentic. The way to retire is actually to find the thing that you know how to do better than anybody. And you know how to do that better than anybody because you love to do it. No one can compete with you if you love to do it. Be authentic and then figure out how to map that to what society actually wants. Apply some leverage, put your name on it so you take the risks, but you gain the rewards. Have ownership and equity in what you do and then just crank it out. 정체성이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고유성을 뜻합니다.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이 남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브랜딩이죠. 피터 틸의 철학은 단순히 독점하라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라. 그리고 그 길은 트렌드가 아닌 직관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현하기 위해 가는 길, 그 길 끝엔 경쟁이 없습니다.